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 경주 관광 최상 코스 소개 2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 방송에서는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을 찾아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으로 신라인을 강하게 결속시켰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의 세 번째 요인으로 신라인은 이 정신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며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라인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은 불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체계화되고 신라인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랑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찾아 시각화하고 늘 가까이 하였습니다. 즉 구체화하며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이를 불황사 모전스탑이나 황룡사 구청목탑의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황룡사터, 불황사, 대능원, 첨성대, 국립경주박물관 등을 다니면서 신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표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불교뿐만 아니라 신라를 이끌었던 정신은 화랑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기념하는 흥무공원을 두르고 있는 송화산에는 김유신 장군이 화랑정신으로 요약되는 세속오계를 실천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속오계는 사자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살생유택, 임전무태입니다.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김유신 장군 등 화랑은 세속오계를 삶 속에서 실천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임신서기석을 보면 당시 화랑 등 지도층들은 유교 경전에 대해서도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교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신라인들에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통일 주역들 가운데 한 분인 선덕여왕과 관련된 왕릉이나 유적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덕여왕릉은 위의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평범합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신라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눈으로 보고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신라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적을 많이 남긴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황사와 황룡사 구천목탑을 통해 신라인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를 통해 신라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이 유적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선덕여왕은 분명히 삼국 통일의 바탕을 이룬 왕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따라가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황룡사는 진흥왕 때 세워졌으나 선덕여왕의 여왕 때에 와서 구천목탑이 준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약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불교에 심취한 진흥왕이 새로이 궁궐을 지으려는데 마침 이곳에 황룡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지으면서 절 이름이 황룡사가 되었습니다. 경내만 또 총 24,000여 평이나 되는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으로 제일 큰 선덕대왕 신종보다 4배나 큰 대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천목탑은 약 82m의 높이이며 장육종상은 약 5m, 솔구의 노송벽화에는 새들이 날아와 벽에 부딪힐 정도로 아주 잘 그려진 벽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 몽고군에 침입돼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청목탑이 세워진 연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여왕 5년 636년 중국을 유학 중이던 자장법사가 신령스러운 사람을 만나 본국에 돌아가 황룡사 안에 구청탑을 세우면 동방의 9나라가 조공을 해올 것이요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643년에 신라로 돌아온 자장법사는 선덕여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백제의 아비지라고 하는 공장 기술자를 청해 데려와야 되겠다고 제안을 듣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백제의 아비지가 첫 기둥을 세우는 날 조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에 아비지가 일을 멈추었더니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며 어두워지는 가운데 노성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금전문에서 나와 그 기둥을 세우고는 그 스님과 장사는 모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지는 일을 멈춘 것을 후회하고 그 탑을 완성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라인들이 단순히 삼국 통일만을 꿈꾸던 것이 아니라 구청탑의 의미를 보듯이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오월, 4층은 탕나 즉 제주도, 5층은 중국 해남도,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 등 주변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복속시켜 그들의 침략을 막겠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목탑을 쌓으며 신라인은 마음속에 우리 후손에게는 전쟁과 침탈의 역사를 물려주지 말자. 이 탑을 쌓으면 통일이 되고 주변국들이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힘들다로 참자. 부처님께 소원을 빌자며 일치된 마음으로 구청목탑을 만들고 이 목탑을 바라보며 소망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분황사와 그 구청 모전 석탑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불황사는 선덕여왕 3년 634년에 세운 신라의 명찰 중 하나입니다. 자장가 원효가 거쳐간 절로도 유명하고 솔그가 그린 간음보살상 벽화가 있던 곳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경덕왕 때 희명이라는 5살 여자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천수간음의 그림도 유명합니다. 모전석탑은 신라시대의 가장 오래된 탑으로 건축 당시는 9층이었다고 하나 정확히 몇 층이었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3층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머리 없는 불상들은 경주 국립박물관뜰에 늘어서 있습니다. 그 외에 출토된 사리, 장음구, 가위, 금바늘, 음바늘, 침통, 각종 장신구 등 유물이 1500여 점이나 됩니다. 황룡사 구천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등을 보는 신라인들은 마음속에 언젠가 주변국들이 신라에 속하는 나라가 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인들을 묶어주는 정신이 되어 통일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성대는 별자리 연구 등을 하는 천문 관측이 중심이 아니라 태양력의 기본인 24절기를 파악하고 태양력의 기초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농업 생산력에 큰 차이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지역과 인근 지역의 평야에서 농업 생산량의 정대는 바로 국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군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첨성대는 높이 9.1m, 밑지름이 4.9m, 윗지름이 2.85m이며 기단과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약 30cm 높이의 돌 361개 반으로 27탄을 쌓았습니다. 전체 돌 숫자는 401개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중앙에 해당하는 13단에서 15단 부분의 남쪽 면에 한 변이 1m인 사각형 문을 냈습니다. 남북 문 아래쪽에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만든 홈 모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첨성대 밖에서 문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12단까지 안쪽에는 흙으로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19단에서 20단, 25단에서 26단의 두 곳에 정자형의 장대석이 걸쳐져 있습니다. 장대석에 의지하여 사다리를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위쪽 정자석을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첨성대를 이룬 돌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적 의미, 실질적 활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과 상층부를 제외한 27단이라는 숫자는 첨성대를 건축한 27대 선덕여왕 대수와 일치합니다. 27단 위에 쌓은 우물 정자 모양을 돌까지 합치면 28단입니다. 28이라는 숫자는 동양의 기본 별자리 28수 또는 불교의 28천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나 있는 창문을 기준으로 위 12단은 12달, 24절기를 의미합니다. 또 창문은 정확히 남쪽을 향하고 있어 춘분과 추분 때에는 광선이 첨성대 밑바닥까지 비치고 화지와 동지에는 사라져 추나 추동을 정확히 나눌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사각형과 원형, 직선과 곡선이 간결하면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세워진 것임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경주 대능원 지구에는 23기의 고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고분 외에도 무덤 자리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봉분이 있는 무덤을 위주로 공원화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산자와 죽은 자,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경주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다가 역사적 의미를 알면 신라인들의 생각과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외적을 물리쳐준 왕들이 운명했을 때 그 유고를 삶의 터전이 있는 현장 가까이에 모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업 현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기리며 한마음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능원의 면적은 약 13만 평방미터나 되며 미추왕릉 등 23기의 고분이 출토된 유물은 모두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천마도가 발굴된 천마총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이 능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안압지 유물, 성덕대왕 신종, 왕릉에서 출토된 왕관 등 신라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알짜배기 유물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경주의 매력을 한눈에 알아차리거나 경주를 이해하는 큰 틀을 마련하려는 이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일실에는 금관총 출토 유물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토가 있는 신라 이실이 있고 또 미술관도
미술관에는 임신 서기석 등의 금성문, 신라왕 경도, 각종 불교 조각품, 황룡사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지에서 출토된 3만여 점의 유물 중 뛰어난 것만 선별하여 전시해 놓은 안압지관이 있습니다. 야외에도 경주 곳곳에서 가져온 석탑, 석불, 석등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덕대왕 신종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유물입니다. 선덕대왕 신종의 무게는 18점 9톤이고 구경이 2.2m, 높이 3.66m이며 두께는 20cm나 됩니다. 경덕왕이 선왕 성덕여왕의 은덕을 그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여 해공왕 7년 771년에 완성을 보았습니다. 종의 맨 꼭대기에 종을 달기 위해 만든 용루에는 힘찬 용조각이 있습니다. 종의 맨 위쪽 상대에 보상하문이 둘렀으며 바로 아래 보상하문을 두른 유각을 4군데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연화문으로 된 9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비천상, 종을 치는 자리인 당자의 연꽃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슬라이드에는 시대별 한국종의 각부 모습들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종을 거는 용류의 모습이나 종의 표면의 장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삼국 통일 이후 일어났던 통일의 위험과 문화발전 현장을 보며 경주 관광 최상 코스 소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